여러분, 지금 XRP 홀더들 사이에서 비상사태라 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XRP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을 제거하려는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규제의 움직임 속에서 리플은 120조 달러 규모의 기업 자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규제라는 표면 아래 숨겨진 이 비즈니스 확장이 왜 XRP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오늘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달될 내용은 XRP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입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근간이 되는 클래리티 법안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09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111페이지의 내용은 XRP 홀더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현물 ITF, ETF나 ETP, ETP의 기초 자산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은 결정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 라이트코인, 헤데라, 도지코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까다로운 탈중앙화 테스트, 즉 성숙한 블록체인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도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법적 위험 없이 XRP 인프라를 즉시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제동을 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규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입니다. 그녀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 40개의 수정안을 발의했으며 그중 71번 수정안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워런 의원은 111페이지에 포함된 하이패스 조항, 즉 할아버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2026년 이전에 ITP가 상장되었더라도 XRP는 자동으로 디지털 상품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다른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엄격한 탈중앙화 검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XRP가 오랜 소송 끝에 얻어가던 이점을 무효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워런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어 XRP가 성숙한 블록체인 테스트를 받아야 할 경우 리플사가 보유한 물량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 테스트의 핵심 기준 중 하나는 특정 중앙기관이나 개인이 전체 공급량의 20% 이상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현재 리플사는 에스크로에 약 330억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동성 공급을 위해 추가로 50억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라센과 주요 임직원들의 보유량을 합하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리플사가 보유한 물량 중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물량이 기관에 매각되거나 시장에 풀릴 경우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워런 의원은 바로 이 점을 공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의 거대한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규제의 명확성만 확보된다면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 자산 토큰화 RWA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ITF 출시 이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은 전통 금융사들이 암호화폐를 단순 투기 대상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 시장이 과거보다 훨씬 성숙해졌으며 이제는 밈코인과 같은 투기를 넘어 실제 가치 이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블록체인 인프라 확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등 기존 결제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업 인수에 적극적인 이유는 이제는 인프라를 소유한 기업이 가치 이동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리플 역시 이 흐름의 선두에 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인수합병이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완성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미래의 승자는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과 같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XRP는 이러한 인프라 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리플의 트로이 목마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리플은 2025년 인수한 지 트레저리를 리플 트레저리로 변경하며 기업 자금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는 전 세계 대기업의 자금, 유동성, 결제 시스템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테크 크레딧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기업이 리플 트레저리로 전환할 경우 연간 지출 비용 전액을 XRP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크레딧으로 보전해 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비용 부담 없이 리플의 디지털 자산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으며 리플은 기업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XRP를 자연스럽게 통합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리플 트레저리 시스템은 기업 최고 재무 책임자 CFO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정확히 구현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관리 시스템이 분리되어 회계 처리가 복잡했지만 이제 리플 트레저리 플랫폼 안에서 달러, XRP, RLUSD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XRP가 더 이상 별도의 외부 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일상적인 결제 및 자금 운영에 녹아든 네이티브 자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온보딩된 기업들은 내부 이체, 공급업체 대금 결제, 외환 거래 등에서 XRP의 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경험하며 리플 생태계에 강력하게 묶이게 될 것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현재 리플 트레저리가 처리하는 연간 결제 규모는 13조 달러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갈링하우스는 향후 5년 안에 이 중 30% 이상, 즉 4조 달러를 XRP와 RLUSD로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 자금 시장 전체 규모인 120조 달러에 비하면 4조 달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조 달러라는 자금이 XRP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기 시작할 때 그 가치 변화는 상당할 것입니다. 리플은 단순한 투기 대상 코인이 아닌 전 세계 대기업의 현금 흐름이 지나가는 거대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엘리자베스 워런으로 대표되는 규제의 저항과 리플 트레저리를 통한 신금융 질서의 부상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워런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어 리플사가 보유 물량을 일부 처분해야 한다면 단기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대한 변화를 앞둔 일시적인 조정일 뿐입니다. 120조 달러 규모의 기업 자금 시장이 XRP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규제라는 안개 뒤에 숨겨진 이러한 펀더멘털의 변화를 읽어내는 사람만이 다음 불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리플이 설계한 치밀한 트로이 목마 전략이 완성되는 순간 XRP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나은 정보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